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대법원 전시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추방 중단, 그리고 푸틴의 전시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 공세를 피할 수 없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새벽,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이주민 강제 추방 시도를 잠정적으로 막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민 단체들과 인권 변호사들은 해당 추방이 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민자들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1798년에 제정된 외국인 적대자법이라는 오래된 전시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이용해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들을 적대적 외국인으로 지정하고 그들을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추방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들 이주민 중 다수가 갱단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절차 없이 강제 추방 대상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에 미국 시민자유연맹, 즉 ACLU는 대법원에 긴급하게 개입을 요청했고 결국 일시적으로 추방이 중단되었습니다. 대법관 중에서는 클라렌스 토머스와 세뮤얼 얼리토 두 명이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추방 절차는 멈췄고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항공편 운항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렌데 아라구아라는 베네수엘라 갱단을 적대 외국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비행기에 실려 엘살바도르로 송환되었고 남아있는 이들은 텍사스주의 블루보닉 구금센터에 수용되어 전시법에 따른 추방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에 있습니다.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들 이주민은 법적 대응을 준비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며 통보를 받은 즉시 강제 이송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이주민은 당신은 이번 주말 안에 추방될 예정이다라는 짧은 통보만 받고 구금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 제임스 보아스버그는 금요일 밤 긴급 심리를 열었지만 관할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개입은 거부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의 연방법원들은 ACLU의 요청에 따라 임시 추방 중지 명령을 일부 발동했고 항소심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절차적 권리와 관련된 법적 충돌이라는 점입니다. 한 이민자 권익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 통지서를 받았으니 바로 내일 추방하겠다는 방식은 적법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작전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방 작전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대상자 명단은 진행 중인 대테러 작전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추방 대상자들의 운명은 이제 다음 주에 열릴 여러 법원의 심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들은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정말로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는지, 이들이 적절한 통지와 재개 기회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작전은 그 법적 정당성과 국제인권기준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미국 이민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계 경제와 전쟁 그리고 석유 시장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크렘린궁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유지하면서도 자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의지해온 가장 큰 자산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러시아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관세를 피했다고 해서 트럼프식 무역 압박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경제가 석유와 가스라는 단일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궁 예산의 약 3분의 1은 석유와 가스 수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세계 원유 가격이 급락하며 러시아가 예상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 유종인 우랄산 원유는 배럴당 55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는 올해 러시아 예산이 목표로 삼았던 70달러보다 크게 낮습니다. 만약 이런 유가 약세가 지속된다면 러시아는 예산 적자가 2배로 늘어날 것이며 군사비와 복지 예산 모두에 큰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경제는 사실상 석유 중심의 전시 경제 구조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도 석유에 의존해 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 푸틴이 집권하던 시기 유가가 반등하면서 그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이후에도 석유 수입은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부터 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석유 관련 산업들은 경기 둔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 시추업체에서 파이프를 만드는 철강산업, 정유소 근처의 인프라 건설업체까지 모두 연쇄적인 침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소속 연구원이자 러시아 에너지 산업 출신인 세르게 바쿨렌코는 유가가 10달러 떨어질 때마다 러시아는 연간 약 250억 달러의 수입을 잃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손실은 국고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가 하락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유가가 장기간 낮게 유지된다면 크렘린의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고요. 모스크바는 북한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전쟁에 필요한 철강을 자체 생산하는 등 자급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 중국은 꾸준히 러시아의 경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와 가까운 우크라이나, 특사는 유가가 45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경우 크렘린이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공급을 늘려 유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전쟁 자체를 끝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예산 적자 상황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며 군비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생활 수준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됩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고치인 21%까지 인상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올해 들어 급속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1월에는 3%였던 성장률이 불과 한 달 만에 0.8%까지 하락했습니다. 산업 생산, 철도 물류, 자동차 판매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국제 무역 환경과 세계 경제 둔화라는 외부 요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인 엘비라 나비울리나는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러시아에도 분명한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국민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외부 탓으로만 받아들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요. 석유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푸틴 대통령이 설계한 전시체제는 균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석유 경제라는 카드로 강하게 버텨왔지만 세계 경제와 미국의 전략은 그 카드의 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유가가 더 떨어진다면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더 깊은 침체에 빠진다면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전쟁 전략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